자, 쌍둥이 푼 거 정답만 확인하고 교재 들어갑시다. (1번에) 1번, 2번에 7. 아, 이게 아니죠? 잠깐만. 회색 풀어줘, 회색.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50, 6번에 2번, 7번에 -2, 8번에 8m, 9번에 5번,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 단원 리뷰 오전 수업 마무리하고 교재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순열 끝내고 조합 들어갈 차례죠. 마플 시너지 준비하세요. 순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500번대 한번 볼까요? 뭐가 어려웠나? 몇 번 볼까? 다 했어? 끝까지 다 했어? 조합? 잠깐만, 스텝 C 풀어줬니? 행복한 1등급? 1등급 안 풀어줬지? 풀고 갈게요. 1등급 펴봐. (1607번) 볼까? 1607번입니다. 저기 또는 애 동그라미 쳐봐. 이게 경우의 수를 물을 때 또는 이라는 단어와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엮은 건지 봐야 됩니다. 자, 나는 1학년 또는 바보다 라고 말을 해봅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나는 1학년이거나 바보면 되는데 1학년이면서 바보가 아니어도 맞는 말이고 1학년이 아니면서 바보여도 맞는 말이고 1학년이면서 바보여도 맞는 말이에요. 방금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죠. 또는이란 단어 안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거야. 구조를 잡아볼게요.
A, B가 이웃하는 사건이 있어요. 쉽게 셀 수 있다, 주머니를 이용해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또는이죠. 그 옆에 B, C가 이웃하는 사건도 주머니를 이용해서 쉽게 셀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얘랑 얘를 일단 더합니다. 계산해 볼게요. 아니 그냥 이웃이면 주머니 묶어서 가면 되는 거잖아. A, B 주머니 묶으면 총 5덩어리니까 5팩. 주머니 묶었으면은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2팩 240까지 나옵니다. 물론 얘도 당연히 똑같죠, 구조가. 2명이 이웃하면은 5덩어리.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음 2팩 240까지. 일단 또는이 보이면은 더하세요. 더했죠. 근데 핵심은 지금부터야 빼야 돼. 뭘 빼야 되냐면은 둘이 동시에 일어난 걸 빼야 돼. A, B도 이웃하면서 그리고 B, C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돼. 그게 좀 어려운데 A, B와 B, C가 동시에 이웃하려면은 가운데 B가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B가 있으면서 왼 O에 A와 C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때 A와 C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A, B도 이웃하고 B, C도 이웃하는 케이스는 주머니로 묶긴 묶는데 가운데에 B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 묶었으면 옆에 3명이 더 있죠. 주머니 1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4팩 칩니다. 주머니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경우 3팩이 아니죠. A와 C만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B는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를 또 곱해서 이거를 갖다 한번 빼주는 게 핵심이다. 이것 때문에 고난도입니다. 또는 이란 말이 들어오면요. 일단 뭐 앞에 있는 사건 세고 뒤에 있는 사건 세서 더하세요. 근데 만약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뺀다라는 거지. 아, 왜 빼냐? 당연히 빼야죠. 이 A, B, C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여기서 셌을 것이고 여기서도 셌을 것이니까 한 번 세야 되는 걸 앞에서 2번 셌으니까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뒤에서 빼준다 라는 거죠. 구조 이해되나요? 또는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이거나 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이렇게 서로 두 사건을 더하고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걸 빼줘야 됩니다. 계산 마무리해주면 240에 48을 빼겠네요. 정답 191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607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608번 갑니다. 여학생 2명, 이름 붙여 A와 B. 남학생 3명, 이름 붙여 C, D, E. 빈 좌석이 하나 있죠? 빈 좌석 하나 안에 그냥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유령 껴서 6명이서 앉는 거야. 여학생 2명은 이웃하게 앉는다. 주머니 묶으세요. A와 B 주머니 묶으세요.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만 이웃하게 앉는다. 나 조건 때문에 고난도입니다. 매우 특수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거 차단벽으로 풀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건 뭔가 처음 보는 거잖아. 나열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나열 들어갑니다. 이게 특이하게 의자를 보면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영화관 좌석 번호처럼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여학생 주머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나눌 겁니다. 여학생 주머니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경우부터 들어갈게요. 이때 남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남학생 좌석을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다고. 남학생 좌석을 간단히 기호로 표시한 다음에 배열은 나중에 3팩 때리면 되잖아. 자,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2명만 이웃하는 자리를 내가 선택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2개 말고는 없잖아. 다음 케이스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머니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세요. 이제 남학생 배열해봅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하나 더. 이렇게 가능하지요. 남학생 2명만 이웃이니까.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갑니다. 주머니를 또 한 칸 옮기세요. 기준을 잡고 왼쪽부터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각각 셈을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여학생 주머니에 왼쪽과 오른쪽에 2개의 좌석씩 있는 상황입니다. 남학생 배치하세요. 동그라미가 남학생 전용 좌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케이스는 총 6가지를 셌습니다. 나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거면은 대칭성을 이용하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6가지 셌어. 내가 그린 거를 좌우 대칭으로 다 뒤집어 봐.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도 다 똑같이 성립이 되겠죠? 안 그려봐도 되겠죠? 총 몇 가지 케이스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좌석을 결정하는 게 12가지 나온다 이거지. 6개 더 안 그려도 되잖아. 이거 뒤집으면 똑같잖아. 1, 2, 3, 4, 5, 6. 뒤집으면 7부터 10까지 나오니까. 자, 총 12가지 있어.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배열하면 끝나요. 이거 배워도 틀린댔어. 주머니를 쓰면은 안에서 어떻게 알아 했어? 바꿀 수 있다. 알아도 틀린다니까? 알아도 틀려요. 주머니를 묶고 이동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깜빡하는 거야. 주머니 안에 안 계산하는 거야. 신경 써야 돼. 여학생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2팩 걸어. 남학생들도 자기끼리 앉으라고 하세요. 남학생들 3명, 너네끼리 알아서 앉아. 3팩. 끝났습니다. 비닐자 1개는 뭐 남는 거니까. 네, 12. 이게 핵심이고. 이건 그냥 남학생 배열이고, 이건 여학생 배열이잖아. (144가지를)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08번이었습니다. (16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홀수 번째에 둥근 의자, 짝수 번째에 사각 의자. 의자는 총 6개.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가조건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 앉는다. 사각 의자, 둥근 의자 그냥 왼쪽부터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의 문제야. 의자를 그리긴 뭐하니까 그냥 밑줄로 대체하세요. 바 6개 딱 찍어놓고 2학년 학생이 어디 앉냐 결정해봐. 동그라미가 2학년 학생이 앉을 자리야. 2학년 학생이 어디 앉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분류됩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경우를 나눌 것인가. 계산은 그냥 나무를 보는 거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못 보면 어떻게 풉니까 이런 문제. 자, 케이스 이거 3개 말고 더 있어 없어? 동그라미가 2학년이야. 2학년이 사각의자에 앉는댔잖아. 2명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크게 3가지 나눠놓고 가는 거야. 경우의 수 고난도는 이런 식으로 가나다 조건이 걸려 있을 겁니다. 가조건 혹은 나조건, 특수한 조건을 통해서 케이스 분류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걸 못할 겁니다. 못해요. 문제를 수백 개 풀어보지 않는 이상 케이스 분류를 바로 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 타고난 학생이랬잖아. 그런 거는 엄청 많이 연습해야 돼. 분류했으면 이제 계산만 잘하면 돼. 구체적인 계산을 들어가 보자고.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2학년이 저렇게 앉았다 쳐. 그럼 여기서 또 고민하는 거야.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에 앉지 않는다. 그럼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은 또 갈라져야겠죠. 1학년 갑시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붙어있는 의자. 2학년 학생의 좌석을 결정했다라면은 남은 좌석 아무거나 집어서 그게 1학년인지 3학년인지 결정하세요. 1학년을 여기 앉혀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고 1학년을 앉히는 순간 여기는 3학년이 들어볼 수밖에 없다. 3학년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왜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옆에 2 곱하기 치세요. 이 첫 번째 2 곱하기는 무슨 의미냐? 1, 3이냐 3, 1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곱셈식이 계속 연결돼야 하는 거야. 이거 둘 중 하나의 배열이 있을 거니까 2 곱하기를 골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화 들어가면은 3학년 학생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겠죠. 곱하기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괄호로 묶어서 구분하세요. 4가지 나왔습니다. 이 4가지가 뭐야? 학년별 좌석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야. 아직 사람을 앉히지는 않았고 학년별 좌석을 결정하는 경우가 4가지라는 거야. 저 윗줄에서. 그지? 근데 또 이렇게 2 곱하기 2라고만 적어두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이 4개를 다 그려놔. 적어도 1번 케이스만큼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야. 이게 식만 보고 이해가 되면은 배울 이유가 없죠.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4가지 좌석 배치를 한번 다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기록이 되죠. 기록하세요. 4가지잖아.
이거 말고 없습니다. 학년별 좌석이. 학년별 좌석을 넷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자리를 4개인 걸 확인했으면 사람을 안 치면 끝냅니다. 그냥 학년별로 2명이니까 2팩 3번 때리세요. 끝나잖아. 야, 2학년 2명 너네 저기서 알아서 앉아. 곱하기.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1학년 2명 알아서 앉아. 곱하기. 2학년 2명 알아서 앉아. 곱하기. 정확히는 뒤에 팩토리얼 붙어있다. 3명이면 3팩토리얼이다. 4, 8에 32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케이스 세드렸죠. 구조를 봅시다. 항상 좌우 대칭성을 보고 계산을 생략하는 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좌우 대칭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세요. 혹시 1번과 3번이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까? 애매하죠? 완벽히 좌우 대칭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좌우 대칭성이 안 보이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100% 확신이 있을 때만 계산을 생략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3번 케이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몇 학년 앉힐 건데? 곱하기 2로 시작하는 거지. 여기에 1학년이 앉을 수도 있고 3학년이 앉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도 2 곱하기를 시작합니다. 좌석을 하나 집어서 구체화를 계속 시켜주는 거야. 2학년 사이에 1학년이 앉을 거냐 3학년이 앉을 거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민해 봅시다. 여기에 1학년이 앉았다 쳐. 그럼 옆에 빈 좌석 3개 중에서 1학년이 무조건 여기 앉아야죠. 왜? 1학년이 여기 앉거나 여기 앉으면 3학년이 이웃하게 되잖아. 결론입니다. 여기 이 2학년 사이를 1학년이나 3학년으로 결정하게 된다면은 이 왼쪽의 좌석은 한 가지로 결정됩니다. 2 곱하기 1 그냥 2가지입니다. 좌석 배치가 2가지 나온다는 거야. 학년별 좌석 배치가. 기록해 놓으세요. 뒤에 계산은 똑같습니다. 2명 2팩, 2명 2팩, 2명 2팩 16가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2번 케이스 그림을 3번 케이스 그림과 비교하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좌우 대칭은 아니지만 같을까요? 다를까요? 계산해보면 알지? 선생님이 2개 정도 해봤으면 요건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학년별 좌석 몇 가지로 결정되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위아래 그림이 있으니까 빨리 눈으로 풀어보면 되잖아. 학년별 좌석이 몇 가지로 결정돼? 자, 이게 지금 안 떠오르면 이 풀이를 전혀 못하는 거죠. 못 따라오는 거죠. 아니, 여기 2번 그림에서 나머지 4칸 채워보시라고. 1, 2학년으로. 나머지 4칸 1, 2학년으로 채운 거 몇 가지 나오냐고. 이게 안 돼? 왜 안 돼? 여기 1 채우면 여기 1이라니까? 여기 2 채우면 여기 2고 2가지야. 얘도 똑같이.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거면 선생님 풀었겠죠.
그림 생략합니다. 2번과 3번은 자리 배치 두 가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16가지 모두 다 더해주면 64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1611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원래 어려웠던 문제고요.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1612번 갑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 얘는 그냥 국어 문제야. 문해력 이슈가 없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생도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 읽고 1분 안에 정답 내보세요. 1분 안에 정답 못 내면은 국어 공부 더 하시고. 어릴 때 뭐 인형의 옷 입히기 뭐 이런 거 해봤죠? 예. 요 정도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말이 길어 보여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계산 되게 쉽습니다. 지금 식을 못 쓰는 사람들은 문제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 그지? 글을 잘 읽으면 됩니다. 이거 뭐 케이스 분류도 필요 없고, 외출할 때 옷 뭐 입을까 고민해 본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뭐 1분 훨씬 지났죠. 문제 이해했을 테니까 바로 풉니다. 옷장에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3개씩 있습니다. 모양이란 건 디자인이죠. 그 옷은 빨간색이나 초록색 중 하나고, 인형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인형에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이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디자인을 다르게 정하는 거야. 인형 A와 B가 있을 때 셔츠를 먼저 생각을 해봐. 셔츠 디자인이 3개가 있어. 그럼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얘한테 갖다 주겠지. 그럼 얘한테 2개 중에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 바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3개 중에 2개, 하나, 2개 중에 하나, 디자인 결정됐잖아. 그럼 색깔에 대한 규칙은 뭐야? 각각의 인형에서 셔츠와 바지의 색깔은 다르게 정한다가 규칙이죠. 그럼 2개 아닌가? 초록, 빨강, 빨강, 초록. 계산 끝났습니다.
144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613번 갑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이 마차를 타려고 합니다. 마차에는 2인용 의자가 4개가 있고 마부는 이미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A와 B는 이웃하여야 한다. 이웃의 동그라미. 가조건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케이스 분류하세요. 시작. 몇 가지 나와? A와 B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죠? 그림 보면 3개지. 그러면 3개가 바로 나와야지. 그죠? 케이스 분류하세요. 여기 이미 마부가 앉아있고 2열에 앉을 거냐 3열에 앉을 거냐 4열에 앉을 거냐 A와 B가 케이스 3가지입니다. A, B가 2열에 앉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앉히세요. 사람. 앉히는 순간 곱하기 있대요. A랑 B는 좌우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읽어봅니다.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의 세모. 앉는다, not 이웃, 부정이잖아.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저걸 이해해서 그대로 셀지 반대로 여사건을 세서 전체에다 뺄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세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C랑 D가 이웃한 게 적게 나오겠어? 이웃하지 않는 게 적게 나오겠어? 몇 번 안 쳐보면 금방 나오잖아. 이웃한 거 셀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 셀 거야? 이웃한 걸 세야겠죠? 당연히 C랑 D가 이웃한 게 훨씬 적게 나오잖아. 그지? 여사건이라고 적어도 나조건 밑에. 자, 이러한 사전문항을 못 푸는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야. 이걸 직접 세기로 했다? 못 풀죠, 당연히. 세다가 확신이 없을 텐데 내가 다 샜는지 덜 샜는지. 확실하게 내가 셀 수 있는 거 여사건을 세서 전체에다 빼버리겠다 이거야. 자, 나조건 옆에다가 전체 빼기 여사건이라고 적어두세요. 전체 갑니다. 자, A, B가 앉았으면 자리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맞죠? 다 다르잖아, 그지?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 선택하고 배열하는 걸 어떻게 표기해? 준열 안 배웠니?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걸 어떻게 표기하냐고. 준열 안 배웠어요? 이거 한글로 읽어봐. 한글로 읽어봐. 못 읽으면 개념 다시 공부해. 한글로 읽어봐. 뜻을 읽어보라고. 뜻을. 순열의 뜻을. 이거 뜻으로 읽어봐. 그래. 읽을 줄 알아야지 개념을.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배열한다라는 순열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야? 지금 그 상황 아닌가요? 서로 다른 자리 5개가 있고 2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지. 바로 이거죠. OP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그냥 5 곱하기 4지 전체가. 이게 C랑 D가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A, B가 앉고 난 다음에 말이죠.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C랑 D가 이웃한 것만 빼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빨리 세. 몇 가지야 C랑 D가 이웃한 게. A, B가 앉은 데 빼고 몇 가지야? 바꿀 수 있다. C랑 D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죠? 뭐 CDDC, CDDC 말고 더 있나? 4가지 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사건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20가지 중에서 4가지를 세야지 16가지 세다 보면 확신이 안 된다고 문제 풀다가. 여사건을 의도한 거야, 저 부정문 자체가. 2열이었고요. 자, 여러분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 구조를 잘 생각해봐. 쓸데없는 계산은 중복은 피해야 돼. 3열과 4열에서 케이스, 경우가 똑같이 나올까 다르게 나올까? A, B가 3열에 앉을 때랑 4열에 앉을 때도 이게 경우가 다를까 같을까? 같겠죠, 구조가. 같아요. 이게 나중에 3칸으로 변형된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두 칸이야. 그러면은 구조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곱하기 3 때리면 정답입니다. 3열에도 4열에도 같은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야,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32가 계산이 됐었는데 3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 3명이 아니라 몇 명이랬죠? 사람이 더 있네요. 나머지도 계산합시다.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자. 자, 내가 C랑D를 어디 앉혔다고 해봐. 앉혔어. 그럼 사람 몇 명 남았어? 곱하기 3팩 걸어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192 곱하기 3 576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는 왕비와 3개잖아. 얘는 내신기출 보면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거 2019년 문제인데 작년 기출에도 재작년 기출에도 매년 나옵니다. 저거 마부의 맨 뒷칸이 3칸으로 변형된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13번 풀면 이 정도는 뭐 괜찮죠. 한번 풀어보자. 1614 도전 2분 드립니다. 14번 한번 풀어보고 맞으면 쉽시다. 나무로 밀면은 우와 막 기어서 올라가는 풀었나요? 앞에 이 팩이 뭐죠? 그래, 운전할 사람 골랐다. 그 다음 3P는 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 그죠? 선택 걸었죠.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앞에 이건 뭐죠? 운전자? 그 다음 이는 뭐죠? 다시 보세요. 설명을 못하네. 본인이 쓴 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운전자 결정하고 가운데 줄에 철수와 0이 안 치고 나머지는 조건이 없으니까 3패 때리면 끝나죠. 다 지우고 식 다시 정리해요. 운전자 2 곱하기 철수와 0이 3P2 곱하기 나머지 3명 3패 끝났습니다. 다음 주 넘어갑니다. 다 맞추지 못한 관계로 두 문제만 더 풀고 지난 걸로 할게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1615번 가겠습니다. 놀이기구에는 5줄로 된 의자가 있고요.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짝을 지어 네모박스.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을 짓는 법을 함수, 계산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은 2명에서 같이 놀이공원 갔는데요. 남학생 AB가 있고 여학생 C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커플이 나오시겠는데 결정하는 게 몇 가지일까? 2명이니까 너무 쉽지. 몇 가지야 그냥. 그래, 누가 누구랑 짝꿍할 거니까 2가지밖에 없지, 그지? 너무 쉽다. 아니 근데 문제가 변형될 수 있잖아. 바로 변형해줄게. 2명은 너무 쉬워요. 4명으로 바꿔드릴게. 숫자 바꿔 변형해. 여기 남학생 ABCD와 여학생 EFGH 4명이면서 이제 놀이공원 놀러 갔습니다. 4커플 만들어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커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 뭔지 알아? 봐봐. 여기 남자애한테 가서 물어봐. 누구랑 같이 놀이기구 탈 건가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인터뷰 하니까 그냥 4명 중에 1명이에요 해서 4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짝에 한 커플 만들었잖아. 사고가. 그 다음 B한테 가서 물어봐. 야, 남자 B야, 너는 이제 누구랑 같이 탈래? 아, 얘랑 이제 못하죠. 얘랑 타기로 했으니까. EGH 3명 중에 1명 골라야죠. 다음에 말해요. C한테 가서 물어봐. 야, C야, 너는 누구랑 탈래? E나 G랑 타야겠죠. 2명 중에 1명 고르는 거죠. 야, D야, 너는 누구랑 탈래? 아, 얘랑 탈 수밖에 없죠. 곱하기 1가지밖에 없죠. 자, 결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N명씩 있을 때 똑같이 있어야겠죠. 1명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 숫자 맞춰서 놀러가야지. 그러면은 이 짝을 짓는 방법은 N팩토리얼입니다. 외우세요. 나중에 2학기 가면 1대1 함수 개수랑 똑같아. 함수 배운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나오는 이 짝을 짓는 방법이 N팩토리얼이야.
방금 인터뷰한다라는 그 예시를 잘 기억을 하세요. 4명이서 짝짓는 방법이 24가지 나옵니다. 24가지. 이걸 먼저 계산했고, 이제 앉아야 돼, 저 놀이기구에. 자, 저 놀이기구는 5줄이고요. 커플은 4커플이니까 5줄 중에 한 줄은 비겠네? 그지? 그거 몰라, 5 곱하기. 5줄 중에 한 줄 비는 거 고르시라고. 1번 줄 비워놓을 거냐, 5번 줄 비워놓을 거냐 골랐어. 자, 그러면은 남은 4줄에는 커플이 다 들어가죠. 1번 커플부터 4번 커플까지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4팩 배열. 예를 들어 맨 앞자리를 비워두고 1번, 2번, 3번, 4번 줄에 커플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4팩 때렸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끝났을까? 계산이 끝났을까? 그렇지. 커플에 앉으면 남녀가 왼쪽 오른쪽을 바꿀 수 있지. 곱하기 몇 번 들어가죠? 4커플이니까 4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계산이 끝납니다. 앞에 23을 계산했었고요. 자, 커플 만드는 거 24가지. 5줄 중에 빈 줄 하나 고르는 거 5가지. 4줄에 1번 커플부터 4번 커플까지 배열하는 거 4팩까지. 앉았을 때 남녀 자리 바꾸는 거 2 곱하기 4번 들어갑니다. 계산 끝. 여기까지 기록해주세요. 자, 1616번도 2011년 돼 있죠.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15년 됐잖아 지금.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1616번. 영역은 6개고요. 인구조사 하려고 이제 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하면 부족해요. 네. 영역은 6영역인데 사람이 5명이면 누군가는 2배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해야 되는 게 6개인데 사람이 5명이라니까? 그럼 한 명은 2개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규칙이잖아, 지금. 한 명은 서로 이웃한 박스, 서로 이웃한 박스. 아무런 2 영역이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되는 서로 이웃한 박스 쳐야지. 서로 이웃한 4번째 줄에 있잖아요, 박스 치고.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고르는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세야 돼요. 저렇게 특수하게 나오면 세야지, 셈을 해야지. 자, 그림에 일단 알파벳부터 붙여주세요. 색칠이 돼 있긴 한데 그냥 알파벳을 써봐. 편한 대로 써보세요. A 지역부터 F 지역까지 이름을 붙여봐. 사람도 그렇고 뭐 지역도 그렇고 뭐든 서로 다른 거면 이름을 붙이세요. 세기 쉽게. 자, 이제 서로 이웃한 거 센다. 금방 셉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셀 수 있을까? 일단 가운데 지역은 누구와도 다 이웃해 있지. 가운데 A랑 이웃한 영역 5가지 나옵니다. AB부터 AF까지 5개 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A를 포함하지 않는 이웃한 세트는 또 5세트 나옵니다. 이 10세트 말고는 이웃한 지역이 없습니다. 서로 이웃한 2 영역을 고르는 경우가 10개 중에 하나라는 거지. 10개 중에 하나 골랐다. 10 곱하기. 그럼 이제 사람이 5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5명 중에 그래서 누가 2배의 일을 할 건데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곱하기 5. 5명 중에 한 명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5명 중에 한 명을 먼저 뽑아서 이웃한 2개 지역을 담당하게끔 세팅이 됐습니다. 문제 조건이 싹 해소가 됐다고. 그럼 남은 영역은 몇 개야? 4개. 사람도 몇 명이야? 그럼 몇 팩이야? 4팩 곱하면 끝납니다. (50) 곱하기 24 1200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1등급 문제 마무리 좀 해봤고요.
현재 시간 53분. 10분간 쉬겠습니다.